안녕하십니까. 너의 미래가 달달하길 바래. 낭만강사 홍사부입니다. 자, 오늘은 일반고등학교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어. 자, 26학년도 고려대학교 논술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학년도에 고려대학교가 논술 전형을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6학년도에 상당히 중요한 전형 중에 하나죠. 게다가 의대 전형의 인원수가 다시 복귀가 된 상황에서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전형으로 사용해야 되는 전형입니다. 자, 첫 번째. 고려대학교 논술 전형이 일반 고등학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모든 사람한테 중요하진 않아요. 전제 조건이 있죠. 95% 이상의 성적을 갖고 있는 사람, 국영수과 전체 다 합했을 때 95% 이상, 혹은 수학의 성적이 상당히 좋은데 국어가 좀 안 된다, 혹은 영어가 좀 안 된다, 이러한 학생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전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일반 고등학교한테 중요한 전형이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려대학교 전형상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문제 형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고려대학교 전형에는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고려대학교는 두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계열적합성과 논술 전형. 두 전형 모두 조건제시문을 바탕으로 하는 시험입니다. 문제들이 좀 어렵겠죠. 자, 그런데 계열적합성 전형에는 최저가 없어요. 하지만 논술 전형에는 최저가 있습니다. 4합8이라는 최저가 있습니다. 이때 과학은 한 과목만 사용합니다. 4합8이라는 것은 정시 상황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밑으로 깔아도 94% 밑으로는 깔리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합8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가성비가 뛰어난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최저가 있기 때문에 일반고만 사용을 하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일단 과학이 출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과 가장 중요하죠. 자, 일반고들에게 익숙한 문형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혹은 내신과 방향성이 같고 그 표현 방법이 비슷합니다. 자, 이건 연세대학교하고 문제를 비교해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문제의 방향성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여기에 연세대학교 문항과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문형을 비교를 해뒀습니다. 어때요? 자, 문제를 읽어드리는 데 있어서 고려대학교는 문제를 쉽게 읽어드립니다. 자, 하지만 연세대학교는 어때요? 해석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 미적 문제인데, 미적 문제에서 두 개의 함수가 있고 미분 가능성이니까 두 개의 함수의 분리된 범위, 그 다음에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것들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면 연세대학교 이 문항은 어떻습니까? 한번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극한을 줘서 이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문제는 일반 고등학교에게 익숙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논술 전형은 일반 고등학교에게 상당히 좋은 전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6학년도 고려대학교 논술 전형이 일반고에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다 좋은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느냐면 수능 이후에 시험을 봅니다. 연세대학교는 수능 이전에 보죠. 고려대학교는 수능 이후에 봅니다. 자, 그러니까 96% 이상의 성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 의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수능과 내신에 대해서 끝까지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자, 수능에 대박이 났다고 그러면 뭐 논술 치를 필요 없잖아요. 자, 하지만 수능에서 실수를 하게 된다면 점수가 쭉 떨어지겠고, 이것이 내 실력보다 밑으로 내려왔다면 당연히 논술을 보러 가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96% 이상의 학생들에게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보험이 될 수 있는 학교의 전형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또 일반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자, 고려대학교 논술 전형은 수능이 끝난 그 주 토요일, 일요일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적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여태까지 준비해온 것들이 있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전형입니다. 자, 그러니까 수학의 능력이 상당히 좋은데 국어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국어가 안 되는 애들. 이게 우리나라 사람인지 모르는 정도로 그
파악이 안 되는 참 이상한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가 와도 그것이 낭만에 전혀 연결되지 않는 그러한 이상한 친구들, 영화를 봐도 그것이 왜 슬픈지 모르는 친구들, 그리고 여자가 다가섰을 때 가슴이 쿵탁쿵탁 뛰지 않는 그러한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국어가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되 내가 수학에 대해서 능력치가 좋으면 조금 준비해 놓는, 특히 기하 같은 것들을 준비해 놓게 된다고 그러면 국어가 점수가 안 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그런데 끝까지 연습을 하고 국어 점수가 올랐어. 논술 안 봐도 됩니다. 논술 안 봐도 됩니다. 하지만 국어 점수 여전히 안 올랐을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는 논술을 봐서 자기가 납득할 만한 대학, 고려대학교 납득할 만한 과를 가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학생에게도 보험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가 있기 때문에 특목고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5학년도 다시 본 첫 해잖아요. 이때 난이도를 확인했을 때 이전의 고려대학교의 난이도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모의평가를 봤던 그 문제들보다 난이도가 약간 낮아요. 대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준비된 학생이라면 아까 이야기한 두 가지 부류 상황에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학교, 그리고 만족할 만한 학과에 대한 보험으로서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힘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의 유형을 조금 볼까요? 문제는 총 4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학이 4문제, 그리고 80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1번, 2번에는 미적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3번은 기하, 4번은 확통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오전과 오후가 있어요. 이때 전체 평균적인 난이도는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난이도가 몰빵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5학년도 오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미적에 관련된 문제가 약간 쉬운 반면에 3번, 4번 기하와 확통에 관련된 문제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 반면 오후에는 1번, 2번 미적에 관련된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면 3번, 4번 기하하고 확통에 관련된 문제가 오히려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상의 난이도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분야상의 난이도가 몰빵이 된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 문제가 훨씬 더 어렵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번, 2번은 미적분의 문제인데 이게 익숙한 형태예요. 오전 거 볼까요? F미분 X가 0보다 크다 증가하죠. 그리고 라번 볼까요? 적분 0부터 2분의 1까지 XF미분 X dx는 192분의 13. 자, 수치를 줬다. fx 구하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적분 xf 미분 x dx다. 뭐다? 부분적분법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에도 특징이 좋습니다. gx는 적분 0부터 x 괄호 열고 1-f t dt 플러스 3 적분 x부터 1까지 f t dt 미분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밑에 보면 그 끝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상당히 익숙한 문형이고요. 그리고 그래프를 활용한다라는 거. 자,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구분구적법인데 역함수로 활용해야 되는 문형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활용에 관련된 문제고, 그리고 그래프 기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자, 오후 문제 볼까요? 오후 문제는 1번, 2번이 미적이 나왔는데,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예요. 그렇죠? xt는 코사인 세제곱 t, yt는 2사인 세제곱 t. 이 매개 변수의 미분과 그래프 해석을 하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gx가 범위가 나눠져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xf 미분 x 더하기 fx,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1-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코사인 x. 서로 다른 세 점에서 점 0,k를 지나는 접선을 그을 수 있는 k값의 범위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그래프 유형이 출제가 됐는데 익숙한 문제의 유형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오전보다는 오후 문제가 조금 더 쉽다고 봐요. 자, 익숙하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대처럼 문제를 한꺼풀 벗겨낼 필요가 없이 바로 풀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익숙하다 이런 뜻이겠죠.
4번부터 먼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4번은 확통의 문제인데, 4번 확통의 문제인데, 오전 문제는 함수 x 약속 연산 y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확률에 대한 확률의 곱셈 정리,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을 해서 확률의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을 충분히 이해된다면 풀 수 있는 문제지만 함수와 연계된 문제라는 부분에서 좀 어렵게 출제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후에는 오히려 파란 공이 n개, 노란 공이 2n-2개, 진홍색 공이 2n 플러스 2개가 있을 때 2n개의 공을 택하는 경우를 an이라고 하자. 딱 봐도 중복 조합이겠구나 드러나죠. 그것을 an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좀 쉽게 출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3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3번 문제. 자, 오전에는 삼각형 OAB가 들어와 있는데 OA의 내분점, AB의 내분점에 MN이 들어온 상태에서 MN 위에 H가 들어가는 형태가 문제입니다. 이때 기하 문제에서 좀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들의 유형이 몇 개가 있죠. 해석도 있지만 이것처럼 성분과 관련된 직선 위의 점, 평면 위의 점을 성분으로 표현한 다음에 내적을 사용하는 형태인데 성분을 사용해서 직선 위의 점을 표현하는 걸 좀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지만 문제가 기본적인 정의를 이해를 한다면 쉽게 풀려요. 그러니까 그냥 평면적으로 딱딱딱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도만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후 문제는 원과 평면 위에 있는 점 O와 A가 주어져 있죠. 3등분점이 있고 B가 중심입니다. 자, 이때 3-1번 벡터 OA 플러스 벡터 OP의 크기의 제곱인데 이때 벡터를 그냥 활용하기 위해서 Y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마이너스 OP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바로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익숙한 거죠. A1P 4 곱하기 A2P A3P 4 곱하기 A2P가 있긴 하지만 자, 이 문형은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로 좀 익숙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문제를 충분히 정의를 이해를 하면 풀리지만 정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풀기가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리고 오후 문제는 조금 오전보다 좀 쉽게 출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 상황에서 1번, 2번은 미적, 3번은 기하, 4번은 확통입니다. 자, 이렇게 4번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난이도는 좀 평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반고등학교가 특목고가 들어오지 않는 선에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대학교 고려대학교, 그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학과를 쓸 수 있다. 근데 전략적으로는 나의 성적과 비교를 했을 때 그 성적보다 낮은 점수 상황으로 논술을 치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보험으로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내가 납득할 수 있는 학과까지 쓸 수 있느냐, 이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보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형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할까? 이게 가장 포인트잖아요. 그죠? 제가 포인트 2개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낭만 한 스푼, 완전 팁 하나 전해 드릴 거예요. 96학년도 고려대학교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딱 한 문장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준비하지 않는 것이 고려대 논술 전형에 준비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단 95% 이상의 학생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의대를 준비하는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 대한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이 잘 나왔어 그러면 안 보러 가면 됩니다. 근데 수능이 못 나왔어 그럼 보러 가야지 뭐. 그죠? 그러니까 보험적인 전형이기 때문에 이걸 따로 준비하지 않고 수능을 좀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리고 내신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면서 논술에 대한 전형의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실력을 가지고 그대로 논술 전형 가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형도 익숙하니까. 과학도 안 나와. 자, 게다가 나는 국어가 잘 안 돼. 아까도 그랬잖아. 여자가 가까이 오는데 두고두고두고 안 되는 그러한 밋밋한 사람들. 국어 점수 안 올라요. 안 오르는 학생이 나는 수학은 잘해. 그런 사람 있잖아요. T. 그런 애들
수학 점수에 비해서 국어 점수 올리려고 하는데 끝까지 노력은 해야 되겠죠. 끝까지 노력을 해서 국어 점수가 오른다면 논술 안 봐도 돼. 근데 여전히 T야? 당연히 보러 가야지. 그죠? 그 대신 그 친구들은 수학에 대해서 특히 기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심화를 시켜놓고 그것이 3학년 11월까지 기억을 쭉 살려 나온다면 분명히 이점을 갖습니다. 자, 합격할 확률이 대략 7, 80% 된다고 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분석 들어갈게요.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가 있죠. 아직 점수 발표가 나진 않았는데 연세대학교는 이전에 점수가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자, 이 학교의 합격은 특목고가 많은 합격선을 차지하는데 치의학과도 60점 정도면 합격선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쉬운 그리고 일반고들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고려대 논술은 몇 점 정도에서 형성이 될까? 쉬우니까 80점? No. 준비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60에서 70 사이에서 합격선이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 여러분 댁들의 행복한 보험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거기서 낭만 한 스푼 들어갑니다. 자, 고려대학교의 전형에 1번부터 4번까지 문제의 유형이 독특합니다. 1번, 2번은 미적, 4번은 확통, 3번은 기하입니다. 자, 그럼 기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2차 곡선과 벡터. 공간 도형이 있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어떤 게 출제될 것인지 일단은 봤을 때 자, 1번, 2번이 미적인데 2차 곡선이 출제가 된다면 미적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문제의 전형적인 방식상에서 겹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26학년도에도 기하에서는 벡터의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하에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심화해서 그것을 3학년 11월까지 연장할 수만 있다면 당신 붙을 확률이 90% 넘어가는 거야. 응? 고려대학교 좋잖아요. 그런 학교의 합격할 확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전제가 서게 됩니다. 자, 구미가 당기시지 않으세요? 자,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25학년도 논술 문제를 분석하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어디를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을 해서 먼 미래에 나의 능력이 올라가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때까지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신들은 더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나는 당신들을 올릴 책임이 있는 거죠. 반드시 기억합시다. 자,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낭만 강사 홍사부였습니다. 시간은 바쁜 듯이 흘러 바람이 매몰차게 스쳐